점심을 먹고 왔을 때 그 다음부터 이제 뭐 일을 하거나 혹은 수업을 공부를 하거나 이럴 때 이 식곤증으로 인해서 굉장히 곤욕스러운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이렇게 이제 식곤증이 쏟아지면 우리가 보통 뭘 하게 되죠? 얼굴을 찬물로 씻는다든지 카페인 섭취, 커피를 많이 마시게 되죠. 졸음을 이겨내려고. 혹은 타우린 같은 것이 들어가 있는 아카땡 뭐 이런 것들 비슷한 것들을 많이 마시면서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좀 노력을 해보고 있는데, 그래서 식곤증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런 임시방편의 어떤 그 방법들보다도 근본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거를 식곤증이 좀 덜 오게 만들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수월하게 이겨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식곤증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음식을 먹게 되면 소화가 돼야 되는 과정에서 위장기관으로 혈액이 다량으로 이제 위장으로 모이게 됩니다. 소화를 활발하게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혈액이 모이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몸에는 혈액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많이 모이면 다른 쪽으로 당연히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혈액이 이제 이렇게 쭉 올라가서 뇌까지, 뇌에다 산소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머리, 뇌 쪽으로 올라가야 될 혈액이 다 위장 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머리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혈액이 적게 가겠죠? 혈액이 적게 간다는 얘기는 산소 공급이 적게 된다는 거죠. 산소 공급이 적게 됐을 때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들이 뭐냐면 산소를 다량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하품을 하게 됩니다. 밥 먹고 나서 하품 무지하게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이 뭐 졸리거나 뭐 따분하거나 이래서 그런다기보다는 사실 근본적으로는 뭐냐면 뇌 쪽으로 산소 공급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 산소 공급을 조금 더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서 크게 숨을 들이쉬는 거죠. 크게 산소를 마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쉽겠죠. 이렇게 하품을 하는데 하품을 해서도 산소 공급이 안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이제 졸음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졸음이 쏟아지는데 이걸 내가 스스로 이겨낼 수 있을까? 이거는 뭐 생각보다 너무나도 힘듭니다. 자, 그러면 그 식곤증을 그러면 이겨내기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뇌로 가야 될 산소가 위장 쪽으로 자꾸 가다 보니까 이제 졸음이 쏟아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는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위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가 잘 된다는 거는 소화 시간이 짧겠죠. 근데 내가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을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소화가 오래 걸리죠. 그럼 오래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자꾸 혈액이 위장 쪽으로 가니까 졸음은 지속적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먹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식하지 않는 거. 당연한 얘기겠죠. 생각해보시면 너무나도 이해가 쉬워요. 이만큼 많이 먹으면 당연히 소화 시간도 이만큼 길어집니다. 여기 적당하게 먹으면 소화 시간도 적당하게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뭐 식곤증 때문에 조금 고민된다 그런다면, 예를 들면 뭐 점심 식사할 때 혹은 아침 식사할 때 맛있는 게 있다고 너무 심하게 과식을 하게 되면 그 이후 1시간 소화가 될 때까지 2~3시간은 굉장히 졸음과의 싸움을 스스로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과식을 하지 않는다면 식곤증을 미리 예방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식곤증이 평소에 좀 자주 온다라고 한다면 그 식사 후에 예를 들면 뭐 잠깐 낮잠을 자는 경우도 사실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낮잠에 대한 게 약간 장단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물론 낮잠을 자고 나면 조금 개운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낮잠을 잔다고 해서 식곤증이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물론 수면을 취해서 몸의 어떤 에너지 소모, 혈액 소모를 최소한으로 만들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산소가 좀 보존이 되면서 뇌로 쪽으로 이제 산소가 좀 많이 갈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해가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는 모든 기관들은 활동이 최소화됩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밥을 먹고 바로 잤다? 그러면 소화기관 역시도 활동이 최소화가 됩니다. 그래서 아침 자고 났을 때 사실은 소화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좀 더부룩하거나 불편한 경우도 사실은 생기기 때문에, 물론 내가 소화력이 왕성하고 좋다 이런 사람들은 중간에 낮잠을 자는 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내가 소화기관이 조금 약하고 나는 소화가 평소에도 좀 약한 느낌이 있다라고 한다면 중간에 낮잠을 자는 게 오히려 소화기관의 문제를 좀 일으킬 수 있고, 소화기관의 문제가 일어나면 당연히 또 오래 소화해야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두뇌 쪽으로 산소 공급이 잘 안 돼서 또 이후에 어차피 식곤증이 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잠 자는 거는 내 컨디션, 내 몸 상태에 따라서 뭐 어떤 분들은 괜찮을 수 있고요. 뭐 모든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는 좀 없는 방법이죠. 다만 이제 밥 먹고 나서요,
충분한 산소를 조금 공급하고 오면 좋습니다. 이제 대부분 뭐 직장인뿐만 아니라 특히 학생들 요새는 집에서 그리고 온라인 강의로 모든 수업을 대체하고 있는데 집 안에만 있죠. 집은 환기를 꾸준하게 잘 시켜서 산소를 충분히 공급을 해준다면 그나마 좀 덜하겠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오래 있다 보면 공기가 탁해지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처음만큼 아주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맑은 공기를 쓸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볍게 나가서 바람을 쐬고 온다든지 혹은 환기를 시키면서 좀 이렇게 맑은 공기를 쐰다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은 체력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칩니다. 기본적으로 체력이 좋다면 식곤증 당연히 조금 더 이겨낼 수가 있겠죠. 근데 나는 평소에도 뭐 공부하느라고 늦게 자고 수면량이 부족하고 잘 못 쉬고 이런다면 당연히 식곤증이 더 많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초 체력을 늘리는 게 사실은 도움이 됩니다. 자, 기초 체력을 늘린다는 얘기는 말은 쉽지만 사실은 어려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체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규칙적인 생활 습관,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뭐 직장인뿐만 아니라 학생들 특히 충분히 휴식 취하면서 학업을 진행하는 게 생각보다 수월하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뭐 고단백 식단을 통해서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내가 체력적으로 좀 부담이 된다, 내가 체력적으로 많이 약하다라고 한다면 내 몸에 맞는 뭐 영양제라든지 아니면 뭐 한약이라든지 등등 내가 필요한 것들을 조금 도움을 받는다면 당연히 식곤증 이겨내기 훨씬 쉽겠죠.